네, 막판 중재와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 정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네,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응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어색하지 않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폭주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먼저 오늘의 일본의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산업을 타격을 가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이제 훼손시키려고 하는 조치고요. 예. 스스로는 이제 안보상의 이유를 내걸었는데 오히려 그 논리 자체가 결국은 이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이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국과 일본이 우방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본은 이번에 문제 발단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나온 것인데 오히려 일본이 이제 자기네가 피해자인 양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이 부분은 일본이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좀 강한 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일본의 결정. 예, 저는 일본 경제하고 사회가 굉장히 지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것과 달리 일본 경제가 우리가 지난 잃어버린 20년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예. 잃어버린 20년이 된 시점이 2011년이었어요.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죠. 예. 그렇죠. 그 이후에 또 한 번에 그러니까 전환점을 맞았어요. 일본 경제가요. 일본 경제가 201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역 수지가 흑자를 이렇게 봤었던 나라였었습니다. 네. 근데 2011년 이후에 지난 8년 동안에 8년 중에서 6년이니까 무역 수지 적자로 전환돼 버렸고 올해도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무역 수지를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 경제가 내수하고 수출을 봤을 때 내수는 그러니까는 스스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성장이 멈춘 나라예요. 국민들이 사주는 게 많이 멈췄다.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가계 소비액이 1천억 엔이 줄어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메꿨던 것들이 수출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일본 은행에서 대규모 이제 그러니까 통화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이 경제를 그러니까 지탱해 왔던 거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취약점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아베 정권이 선택한 방식은 우리 경제학에서 보게 되면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 보고 달려가는 차가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가는 건데 이런 선택을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입장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알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이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사법 주권이라든가 아니면 국민 주권까지 그러니까 이 포기를 강요를 하면서요. 네.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서 왜 이런 이제 무모한 짓을 하냐면은 일본 사회가 어쨌든 간에 이 일본의 정치 체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사회에 의해 가지고 좀 견제라든가 통제를 좀 안 받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경제 전쟁을 뭐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이런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 이 가미가제식 공격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일본이 패전하기 직전에 무모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했었던 하나의 어떤 행동이었었죠. 네. 이제 그러한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굉장히 어리석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경제학이라든가 사회과학에서 볼 때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볼 때 선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자기들한테도 그러니까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일본의 어떤 정치 시스템 이 굉장히 저는 이 일본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 이런 측면 속에서 일본 사회가 이번에 결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만은 일본 사회가 저는 굉장히 자충수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일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뭔가 의도가 궁금해지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교 안보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일본이 이제 그 동안에 그 한국과 미국, 일본과 관계가 뭐 잘못 어떤 사람들은 뭐 동맹 관계는 아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개별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었고 군사 협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면서 새롭게 일본이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인도 호주를 넣어서 4대 안보 회의를 구축해 가지고 한국을 그 아래 이제 하위 체제로 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장기 구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과 의도와 달리 작년부터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이 이제 배제되는 이른바 이제 저편 패싱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그 2월 9일 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왔을 때 그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한테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당시 문 대통령이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네.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계속 태클을 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 일본은 이제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겨냥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기네 의도가 관철되기 전에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역할이 이제 급속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뭔가 불만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핵심은 결국은 이제 그 한일 합방이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문제인데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196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한일 간의 불평등 그 조약이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하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65년 체제가 이제 흔들게 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강제 그 동원 피해자 문제가 단순한 계기가 된 것이긴 하지만 또 빼놓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본이 양보하면은 밀리면은 결국은 이제 21세기 한일 관계는 일본이 원했던 구도와 전혀 달리 예. 한일 관계가 좀 대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보완하자면요. 네. 강제 동원 문제하고 지금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조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니까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제3자처럼 구경꾼처럼 이렇게 전락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요. 이게 서로 좀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하고 구구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정당론은 어디까지 지금 뻗치고 있냐면은 한반도와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그러니까 영향력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것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의도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요. 여전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관철시켰었거든요. 자신들의 의도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은 그걸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은 일본의 구구 세력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청산돼야 될 구구 세력들이 사실 자신들의 존재 정당성이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2차 세계대전 이전 30년대 40년대 시선에서 멈춰 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 문제, 외교 안보 문제를 지금 정치 보복, 정치 전쟁화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7월 초에 반도체 소재 부품 3개 수출 금지 조치를 했을 때, 수출 제재 조치를 했을 때 그때는 적지 않게 우리도 많이 당황한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장기화될지 될지 모르잖아요. 얼만큼의 품목도 정해질지 모르고 앞으로 이후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난 우리가 그러니까 7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달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네네. 되돌아보시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사실 어떤 공포 분위기까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네. 빠르게 적응을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지적해주고 싶고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것이 금융위기 이전에 한 30년 이상 동안에요. 국제 분업 구조가 굉장히 촘촘해졌습니다. 예.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일본하고 한국 간의 경제 전쟁이 아니라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 세계하고 경제 전쟁을 벌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IT 업계가 그러니까는 사실 그만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한 이유도 자신은 피해가 이제 그러니까 불똥이 굴러도 튀니까 그런 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가지고 3대 소재 품목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가 볼 때 한 1개월 내에 우리가 지금 적응해 간다면은 예. 물론 피해는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불가피한데 네.
나머지 그러니까 품목들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천 몇 개 있다면서요? 예, 들여다봤는데 그 품목들 중에 상당수 부분들은 대부분들은 사실 유럽이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단지 뭐냐면 대체했을 때 워낙 써오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려다 보면은 불편함이 있죠. 짜증도 나오고. 단골집을 바꾸는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까? 비용도 좀 증가할 수 있고 예. 그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건 아닌 이유가 선진국가의 산업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건 답이 보여요. 예. 선진국가의 산업 구조라는 것은 제품을 설계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제조하는 과정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선진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품 소재의 강점이 유럽이나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분야가 필요하다는 분야들은 예. 대체를 했을 때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그것에 비해 가지고 일본에 미치는 피해가 예. 우리는 주목을 하지 않는데 오늘 경제산업성 그 장관이 네. 그런 얘기더라고요. 일본의 산업은 그러니까 뭐 피해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지금 아까 수출 가지고 경제를 유지한다 그랬는데 일본이 80년대 말에요. 80년대 예. 후반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냐면 3.4%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수출을 늘려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에다 수출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부작용을 안 겪는다는 얘기는 다른 데 팔 데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 팔 데 있는데 왜 그동안 못 팔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출을 그렇게 하려고 늘리려고 하는데 팔 데가 있으면 왜 그동안 안 팔고 못 팔았겠냐 이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한국에다 팔지 못하게 되면은 한국 시장이 일본한테는 3위 시장입니다. 예. 일본한테는요.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예. 그러면 그만큼 제가 아까 그래서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한 표현이와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그러니까는 피해를 입히면서 하는 이런 공격 방식이에요. 자폭 같은 느낌이다. 이런 그러면 거군요. 이제 일본 기업계나 산업계도 굉장히 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이 결국은 저는 표출되면서 결국 이게 장기화되면은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안 팔겠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예.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나 산업계의 피해를 우리는 주목을 안 하는데 예. 그 부분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아, 그럼 짧게 말하면 그 좀 길어지면 예. 일본 산업계에서의 그 불만 사항이 터질 것이고 그러면 또 아베 총리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겠다. 조치가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저는 되는 그렇게 봐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위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결국에 수입선이 변화하면 일본도 장기적으로 굉장한 타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안보 문제가 중요하고 동북아 재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의견을 밀고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최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이 상태 지속되면 이제 우리가 국산화하거나 다변을 할 경우 일본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일본의 소재 분야가 이제 굉장히 첨단이고 앞서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이제 그 삼성이라든지 LG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첨단 소재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저는 이제 특히 일본의 조치들이 한국에 대한 타격일 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 질서를 이제 훼손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단호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본의 어떤 대응 상응하는 비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일본이 들면, 이제 예. 예를 들면 1,100개를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품목을 정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안보 분야는 내전 명분은 안보지만 안보적인 훼손은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예를 들면 뭐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장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는 연장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예. 그동안 준 정보가 뭐 3가지 정도밖에 교류가 안 됐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제 11월에 체결돼서 그에 한 건이 있었고요. 2017년도는 이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됐을 때 19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2건.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달하고 7월 달에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면서 2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금년의 경우는 다 일본이 요구한 겁니다. 정보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그 필요성에 본다면 우리의 경우는 이제 북한이 발사할 경우 예. 이 지리 정보라든지 인적 정보, 그다음에 이제 초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평선에 넘어가기 때문에 일본이 또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 그 분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미군을 통해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초기에 좀 불편함은 있지만 결국은 어떤 정보 공백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임시 국무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을 이제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강경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이유든 변명이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또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의 성장을 가로막아서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예상했던 대응 방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대응을 안 했던 것은 의사 표명을 안 했던 것은 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지 말아야 돼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그렇죠. 날짜까지요.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넘어섬으로써 사실 그러니까 한국을 우방 국가에서 제외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 사실 이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경제 교류를 단절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경제 교류가 단절되는 겁니다. 인적 교류까지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잠재적인 적대 국가한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현대사회 속에서는요.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러니까 핵심 산업을다가 피해를 주겠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니까 저는 선택이고 네. 그리고 일본이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당연한 조치인 거죠. 그걸 안 예. 하게 되면은 뭐 일본 입장 속에서는 더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기세 등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건 제가 볼 때 정당한 선택이고 오늘 담화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명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 네. 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위원께서는 지소미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쪽에 실이 덜하다 해도 이게 미국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예. 오해가 있는데요.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이 나서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2000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예. 2009년도에 그 북한이 은하 2호 쏘고 또 핵실험, 2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일본이 이제 그 정보를 사전에 전혀 갖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 10월 달에 일본 외무상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2012년 6월 달에 이제 우리 국무회의가 통과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제 취소시켰는데요. 아, 일본이 먼저 미국을 거치지 그렇습니다. 않고 바로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일본이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 여론을 무마하려다 보니까 직접 요구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미국을 껴가지고 2014년도에 예.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 MOU를 예.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기는 물론 이제 미국의 이해도 맞긴 합니다. 맞긴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정보도 우리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받았던 적이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5년 되면 일본이 평화안보법제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치가 이번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있고 국내 여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만 한일 그 군수 지원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원래 예. 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군수 지원 협정이요. 이건 좀 군수 지원 덜 협정. 알려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2015년 10월 달에 일본 방위상이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한반도의 남쪽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북측 지역은 임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아까 발단도 말씀했지만 작년부터 있었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이제 배제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만약에 이것이 취소가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이 한반도에 있던 발언권이 점차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리고 최백운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현재 상황 짚어보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